레이저 제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피부 톤이 너무 어두운 경우 혹은 털이 하얀 경우는 제모가 먹지 않아요. 우리 레이저는 색소에 가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얼굴 톤이 너무 어두운 경우, 피부 톤과 털의 색소 톤이 비슷한 경우에는 오히려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모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얀 털이 나시는 분들 있죠. 하얀 털의 경우에는 레이저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모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원장님들이 다양한 실험도 해보셨어요. 털을 염색도 해보고 여러 시도를 해보셨는데 사실 목은 깊숙이까지 염색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제모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하얀 털이 나오면 실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모의 위험성은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화상의 위험,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모낭염이 있습니다. 그 모공, 털 구멍이죠. 그 안에는 이제 모낭도 있고요, 피지선도 있습니다. 털이 색소에 작용해서 열을 발생시키면서 모근을 파괴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지선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낭염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먹는 약도 처방을 해드리고 바르는 연고도 처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낭염이 일시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가벼운 여드름 정도로 금방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극이 많이 심해서 모낭염이 많이 올라오신 경우에는 추후에 진정관리나 크라이오라는 냉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위험성을 더 감소시키고 좀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그로잉 헤어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모하실 때 약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인그로잉 헤어가 있는 분들은 이제 제모를 했을 때 오히려 염증이 올라오는 빈도가 줄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중첩돼서 피부 속에 모이게 되면은 다른 분들보다는 모낭염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모낭염이 지속돼서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색소 침착을 남기는 것보다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한 번의 시술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투가 있는 경우에는 제모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타투 잉크에도 우리 레이저가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색소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아요. 타투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도 화상 위험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제모를 하든지 다른 제모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타투가 그러면 같이 지워지면서 털도 날아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타투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는 보통 이제 짧은 조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색소만 깨트려주는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모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길게 때려 가지고 모근까지 파괴를 시키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먼저 화상을 입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타투를 제거를 시도를 하시고 그 후에 제모를 해보시는 정도는 괜찮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신 분들 제모해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젠틀맥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에너지를 때려줘요. 평소 피부 컨디션이라면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부가 많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디 휴가를 다녀오셔서 얼굴이 벌개진 상태, 아니면 경미한 화상을 입었거나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신 상태에는 강한 에너지를 쪼이는 것은 오히려 예민해진 피부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조금 조율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제모를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쿨링이라든지 진정관리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강한 레이저를 때리는 시술들은 색소 레이저라든지 제모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밍을 두시고 피부 상태를 먼저 안정화시키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